네, 오늘 상담해 주실 써니림 에이전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어, 우리 아나운서님도 항상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예, 가입 기간이 10월 음, 15일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7일까지죠. 네, 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자신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음, 몇 번 말씀하셨듯이. 근데 내가 그동안 들었던 플랜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지난 뭐 몇 년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 우리가 바빴는데요. 예. 다행히 뭐 특별히 내년에는 뉴욕 지역은 네. 없어지는 건 없고요. 어, 더 나은 플랜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아, 개개인의 그 사정에 따라서 네. 플랜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사정에 따라서 그러는 음, 경우 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어지는 건 없고,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서 뭐 본인 사정에 따라서 좀 변경하시는 그런 경우만 있을 것 네, 같다라는 그리고 이제 말씀이시네요. 좋은 뉴스는 예. 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좀 많은 혜택을 올리고 또 그래요? 메디케어만 있는 분은 네. 그 코페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멤버들이 부담해야 되는 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줄이는 그런 플래너로도 음,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오히려 보험료가 약간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러면? 어, 보험료 문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그 코페이라는 게 있죠. 본인이 코페이가. 부담해야 되는 보통 메디케어 파트 C 같은 경우는 제로 프리미엄 아니면 아주 음, 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죠. 예. 그럼, 그러나 서플러먼트는 내려가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오르는군요. 어떤 회사는 올리고 어떤 회사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해서 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회사는 내년에 오를 거니까 안 올리는 회사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또 현명한 방법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플랜을 계속 웬만하면 뭐 변경보다는 음, 그냥 가지고 계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못 바꾸시는 줄 아세요. 어, 그렇게 담당 에이전트 분하고 예, 예. 본인의 상황과 또 어, 여러 가지 마켓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음, 또 더 나은 플랜이 어떤 올해는 어떤 A라는 회사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면 네. 내년에는 또 B라는 회사도 못지않게 또 좋은 음, 회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나 저는 항상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메디칼 의료 혜택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가. 우리가 음, 평소에 건강하시더라도 저는 그런 전화를 잘 받습니다. 이머전시가 생겼다, 아, 또 사고가 생겼다, 또 그럴 수 있죠. 다른 또 지병이 없던 게 생겼다. 예. 그래서 잘 치료받고 또 잘 회복하셨다는 또 안부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음, 참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때 상황에 맞게 예, 예. 잘 선택이 돼야 되고 또 그 비일 문제나 이런 게 잘 처리가 돼야 되고 아, 예, 그게 우리가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인데요. 네. 본인가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선정, 그게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본인이 일일이 그거 다 읽고, 이 마켓이 바뀌는 거, 이런 걸 공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맞죠. 영어를 잘 하시거나, 자녀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우리 전문가는 이제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맡기셔도 뭐, 문제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연례 가입 기간이라는 게 매년 어떻게 보면 쇼핑하는 기간? 그렇습니다. 예,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기간. 그렇죠. 말을 쉽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내가 예. 내년도 나의 보험을 어떤 게 가장 좋은 플랜인지 음흠. 잘 구분해서 또 새롭게 바뀔 거는 바꾸고 아니면 지킬 건 또 지키고 그렇죠. 이런 기간이 되겠네요. 예, 그거를 에이전트하고 잘 또 상담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티스를 받게 되는데요. 미리 이제 노티스가 네, 다 이제 오는군요. 내년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제 뭐 이런 어, 그 서류를. 예, 그러나 예.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읽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에이전트분은 이제 크게 변화가 있다면 네. 그런 거를 이제 문의를 할 수가 있죠. 예. 내년 그 파트 D라고 하죠. 그 처방약 보험 같은 경우 좀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매년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음, 디덕터블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낮춘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변함이 없는 경우도 회사마다 다 회사마다 다르고 다른 거군요. 단 예. 그 메디케어 CMS라고
CMS라고 그러죠.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음, 모든 우리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플랜은 네. CMS에서 관장을 합니다. 어, 기본적인 룰은 거기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 뭐 파트 D 디덕터블이라든지 파트 B 디덕터블이라든지 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 코페이 문제를 책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에 좀 이런 그 처방약 보험 같은 경우가 좀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CMS에서는 항상 예, 파트 B 보험료도 조금씩 올라가고 네네. 파트 D 디덕터블도 조금씩 음, 올라가죠. 물가 어, 상승하고 거의 뭐 항상 매년 또 있는 비례한다고 일이군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음. 그 서플리먼트 플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보험료도 매년 나이에 또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또 그 가격도 올라가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건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뉴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나 아, 80세나 90세나 아, 동일하고요. 진짜요? 원 프라이스고요. 네.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는 연세가 올라가면은 이제 같이 보험료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주마다 다릅니다. 주마다 다른데, 네. 아, 뉴욕하고 뉴저지가 그렇게 차이가 좀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납니다. 네. 아,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좋네요. 이게 나이 상관없이 그러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이게. 대신에 이제 65세가 됐을 때 예, 뉴저지에서는 그 같은 플랜이면 예. 보험료가 저렴하게 시작이 되죠. 아,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 그죠? 디테일하게 할 게 아, 많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작을 좀 낮춰서 뉴저지는 시작하되 이제 매년 좀 음, 오르겠군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르는 시기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그 어, 시기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 예. 또 그 날짜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올해 네. 9월부터 서플러먼트 프리미엄을 올린 회사도 있습니다. 뉴욕은.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또 주별로 또 다르니까 그럼요. 또 대신에 또 똑같은 플랜인데 다른 한쪽 회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 1년에 몇백 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뭐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게 또 이제 그 갈아탄다는 게 지금 요 10월 그렇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요 기간에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룰이 다른 게 굳이 그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당장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그런 있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어렵고 복잡한 게 그렇죠. 메디케어인 것 같습니다. 음흠, 너무 종류도 많고 또 그 개인에 따라서 주에 따라서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이거 끝이 다르기 없는 거예요. 때문에 진짜 네, 그러네요. 제가 이 방송을 뭐 10년 이상 했지만 항상 새롭고 그날 또 예. 새로운 정보 같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매번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또 새롭고 음흠. 네, 그렇습니다. 메디케어 이렇게 매번 들어도 새로운 또 메디케어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흠. 또 이렇게 또 기초부터 좀 그렇죠. 차근차근 또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매번 우리가 또 한 번씩 살펴보는 부분이지만 메디케어 이제 또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A, B, D라는 거. 요 파트별 또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65세가 이제 되시는 분들이 가장 이 정보에 대해서 음, 필요하세요. 그렇죠. 이미 뭐 받고 계신 분도 뭐 매번 필요하겠지만 이 제일 처음에 음,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쵸. 설계. 저는 맞아요. 항상 그 상담을 할 때 단순히 뭐 메디케어 A, B만, C만, D만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다 보니까 뭐 소셜 시큐리티 문제도 그 얽혀 있고 언제 받는 게 좋은지부터 맞아요. 또 나중에 그 은퇴 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이 일도 안 하시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것까지 다 어, 상담이 같이 돼야 처음 되겠더라고요. 들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꼭 뭐 3개월이 아니라도 미리 그런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또 유비무한 미리미리 맞아요. 준비하면 네.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 메디케어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음, 제일 중요한 게 자격 요건과 시기죠. 두 그렇죠. 가지. 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을 우선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맞아요. 번째는 그 시기를 또 놓치면 불이익, 예. 그 페널티,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지금 뭐 63세라고 해도 이 정보를 미리 계속 들으시고 네. 때가 되면 이때 해야 되는구나 기본 지식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 자격 요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하죠. 네, 메디케어의 자격 요건은 음. 메디케어 파트 A를 프리미엄을 안 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음. 10년 이상 네. 텍스, earned income 일을 하셔서 메디케어를 텍스를 내시고 수입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보고를 하셔야 되고 텍스 보고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라는 뜻은 무조건 뭐 첨부를 했는데 된다 이게 아니고 포인트제입니다. 포인트. 예. 그럼 1년에 4포인트가 맥시멈으로 가질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쿼터 3개월에 1포인트씩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 기본적인 텍스, 그 크레딧을 가질 수 있는 예. 세금을 충족시키셔야 된다는 거 아, 꼭 기억을 그러니까 하시고요. 무조건 세금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기본적인 요건이 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뭐 렌탈 인컴으로 수입을 올리셨다든지 캐피럴 게인 이자 소득이라든지 네. 뭐 무슨 정권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잘 상의를 회계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겠네요.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예. 왜냐하면 중요한 게 파트 A 프리미엄을 내고 사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해요? 부담을 이제 그것도 또 매년 달라지는데요. 어. 그럴 필요 없이 기본적인 세금만 내면은 10년만 채우면 무료 파트 A가 되기 보통은 때문에 무료로 받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파트 B, 그러니까 A는 hospital, inpatient 병원 입원을 담당하고요. 예. 그래서 그 10년 이상이라는 게 이제 어떤 분은 20년을 내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띄엄띄엄 어떤 해는 못 내신 분도 있어도 10년만 40포인트만 충족되면은 아, 39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죠.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40까지는. 네. 그게 크레딧 40을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포인트씩 음흠. 10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40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9만 돼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1포인트만 부족해도 그걸 채우시면 됩니다. 채우셔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그 문제 잘 해결하셔야 그러면 되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40 이하 포인트인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죠? 필요하시면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따라 뭐 30 이하는 더 비싸고 30 이상은 또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인컴을 많이 보고 하셨다고 뭐 40포인트를 45포인트를 이런 거 아닙니다. 더 혜택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그런 룰이 팔러시가 책정돼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10년 이상 세금을 내셨으면 네. 파트 A는 무료잖아요. 예. 그러면 생일달을 네. 기준으로 해서 뭐 요즘 건강보험 그 비싸니까 내가 좀 미리 좀 시청을 메디케어를 받고 싶다. 안 됩니다. 반드시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제가 오늘 시원시원하게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65세 그분의 생일달 달을 전대로 전후 평생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 3개월, 3개월 그 달, 예. 그 후.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후에 해도 뭐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할 수 있다는 거지. 혜택을 받는 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그럴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미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 네,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메디케어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카톡으로. 저는 이제 남편분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56년 8월생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해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40포인트 미만이 되어서 파트 B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올해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 57년 4월생으로 내년 2월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40포인트 미만이고요, 아내도. 이럴 때 저랑 같이 파트 B만 해야겠죠? 저희는 저소득층으로 부부 모두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으로 12월 30일까지 메디케이드가 연장돼 있습니다. 질문은 아내가 내년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저랑 조인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 메디케어를 갖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네, 답은요, 각각입니다. 네, 아무리 각각이군요. 부부라도 그분의 연세, 나이, 네. 생일,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결정이 되고요. 네. 예. 그렇군요. 이제 크게 정부에서 AB는 CMS에서 관장을 합니다. CMS. AB, 네. A는 병원 입원, 음. B는 그게 보면 메디케어 카드에 보면 메디칼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outpatient. 병원 바깥에서 예. 의사를 만나거나 테스트 검사를 하는 부분을 아. 파트 B가 담당을 하고요. 그게 그렇군요. 따로따로 돼 있어요. A와 어, B가. B가 따로따로 네네. 되고 그런데 원래는 B를 안 드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A를 들었을 때. 그런 거 그렇지 않죠. 또 예외적인 게 있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우선 그 A, B는 그렇게 되고요. 예. 80%가 이제 정부 혜택이 됩니다. 그게 다 충족됐을 때. 예. 그 다음에 40% 나머지 넘었을 때. 20%와 예. 그 처방약은 예. 민간 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A라는 회사, B, C, D라는 회사 중에서 음. 본인한테 맞는 사시는 주나 그 지역, 음. 카운티에 따라서 보험 회사가 똑같은 회사라도 네. 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든 메디케어 플랜은 본인이 거주지가 소셜 오피스에 어떻게 신고가 돼 있나. 집이 여러 채인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셜 오피스에 예. 정식으로 프라이머리 그 레지던트라고 그러죠. 예. 주 주소가 어디로 돼 있냐에 따라서 보험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C, 어드밴테이지, 서플리먼트, 음. D, 처방약 네. 그 부분은 민간 회사가 관장을 한다는 거. 아, 예, 그거는 그래서 참 민간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A와 B는 다 그 CMS라는 데서 관장을 한다.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A와 B는 따로따로 들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렇군요. 자격에 따라서. 네. 아, 그런데 이분들의 설명은 메디케어 신청할 때 결국은 아내와 남편은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문 요양시설 뭐 SNF라고 하는 이 메디케어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그걸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린 그 굉장히 혼돈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 메디칼은 커버를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건 숏텀, 100일, 맥시멈이 100일이에요. 그리고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 재활이죠. 그러네요. 그럼 100일이 가능합니다. 아, 100일까지는 그래서 받을 수 있군요, 메디케어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네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요. 어떤 게 필요한지. 혹시? 그건 이제 디테일한 거는 너무 이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아, 우선 제너럴하게 예, 그 100일을 커버를 하는데 예, 예. 이제 서플리먼트 안에도 100%가 되는 플랜이 있고 또 일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플랜이 있고 파트 C 어드밴테이지에도 100%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네. 본인의 부담 없이 되지만 그 다음 기간이 지나면 네.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 에이전트 담당 에이전트 분과 또 플랜에 따라서 그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알아보셔야죠. 그렇군요. 그것도 평소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음. 근데 막연히 뭐 나는 좋은 플랜이기 때문에 어떤 널싱홈도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메디컬리 네세서리한 부분, 메디칼에서는 100일이 되지만 만일에 메디칼이 더 필요하다고 해도 네. 100일이 지나면 메디케어는 1년에 100일입니다. 1년에 100일이군요. 네, 더 이상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 경우는 롱텀 케어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더 그래서 길게 저는- 하시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 서플리먼트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파트 A나 뭐 B에서는 치과나 안과 치료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더 이제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HMO와 PPO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지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 지난번 그 바이든이 그 메디케어 연령을 예. 65세에서 60세로 낮추려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대신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뭐 치과 혜택이나 뭐 다른 혜택을 더 추가하는 예. 이런 뭐 이제 안이 뭐 통과가 됐지만 이제 시행은 언제부터다 이런 게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에도 이제는 들어올 수 추가 있겠네요. 혜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HMO와 PPO는 하나의 그 플랜 방식이고요. 예. 회사마다 이제 똑같이 뭐
똑같은 회사인데 HMO가 있고 PPO가 있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HMO는 주로 인네트워크 형식으로 이머전시를 제외하고는 네. 반드시 그 회사와 계약이 된 의사, 처방약, 또 병원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PPO는 네. 이제 꼭 계약이 안 돼 인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 그러지만 그분들이 그 보험을 받아주겠다는 term and condit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우리가 회사와 컨택을 해서 fee만 어그리가 되면은 우리가 받겠다. 이제 이런 경우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는 뭐 in and out이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네. 대부분이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갈 때는 본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잘 살펴서 네. 인 네트워크로 가능하면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게 됩니다. 보통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의사나 병원이 그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흔합니다. 굉장히 흔한 그래요. 일이에요. 오히려 네. 더 비싼데도 그걸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필요해서 어쩔 수 필요해서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그러나 이제 PPO는 더 폭이 좀 넓은 거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없는 그런 의사나 그런 방법들을 더 원하시는 분들 거기서 받아주기만 하면 제가 뭐 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나 무조건 뭐 PPO가 더 좋다, HMO가 더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HMO에 또 있는 또 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파트 B에 아까 가입하지 않으면 그 벌금을 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가입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벌금이라는 게 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까 파트 B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보험에 있는 분들은 굳이 파트 B는 무료가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저소득층은 면제를 받지만 그쵸.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B는 옵셔널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B는 올해는 148불 50이에요. 싱글. 그 프리미엄이 만슬리. 수입이 많은 분은 더 많이 냅니다. 상당히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책정이 돼 있고요. 근데 그 웨이버 받는 방식이나 또 자격 요건은 또 따로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다 내셔야 돼요. 소셜연금을 받는 분은 거기서 공제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일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나 직장보험이 더 혜택이 메디케어보다 좋다. 비교했을 때. 네. 이제 그런 전화전을 많이 받거든요. 직장보험인데 어떤 게 나을까. 그러면 비교를 해서 네. 직장보험이 또 필요하거나 또 배우자가 보험이 필요하면은 네. 메디케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 스테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파트 A만 하고 A는 어차피 무료니까 네. B는 미루시는 경우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 직장보험을 유지하는 걸 나중에 증명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벌금을 무는 건 아니고 처방약의 페널티 문제도 그런 분들은 보험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면 네.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좀 결정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B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직장 보험이 됐건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뭐 파트 B나 D를 들 필요는 없고 그 경우에는 벌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 이제 소셜 오피스의 상담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예. 또 나름대로 그 팔리시가 있어요. 뭐 직원이 몇 명 이상이 아닌 경우는 해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거는 소셜 오피스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 보험이라고 다 또 거기에 그럴 해당하는 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그런 그다음에 차이들도 있고. 네네 직장을 또 그만두고 나서 직장 보험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네. 메디케어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룰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셜 오피스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트 A 들 때 파트 B는 뭐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기한도 또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직장 그렇죠. 그게 얼마나 돼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개인의 보험 상황이나 그 직원이 몇 명이며 이런 거는 아. 그런 부분은 소셜 오피스에서 디테일하게 예. 개별적으로 상담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네. 저는 메디케어 플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플랜에 관한 거를 플랜 가는 거구나. 중점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벌금을 만약에 내는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나 내는지 그것도 그거 다르죠. 달라요? 네, 얼마 동안 네. 그분이 파트 D가 없었나, 파트 B가 없었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벌금을 내는 경우 이거는 계속 평생 내는 건가요? 평생을 내야 됩니다. 네. 와, 그럼 처음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 처음부터 올바른 정보를 받으시고 예.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아.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다 그 많은 정보를 예.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또 본인의 시츄에이션, 형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믿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지금 저 외에도 네.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잘 그럼요.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벌금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개인별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이 음흠. 현재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메디케어 파트 A를 시작하시는데도 직장보험이 더 좋으면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럼요. 그게 다 은퇴를 미루시고.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예. 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냐 없냐는 음. 어떤 분을 만나시느냐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 벌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액수가 돼요? 뭐 몇 퍼센트나 낸다 뭐 이런 거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얼마 정도 네. 이제 없었냐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건 개개별적으로 다르다는 또 거. 달라요,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네. 기간에 따라서. 네, 네. 근데 매년 뭐 10%씩 부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늦춘 해마다 그런 네. 것도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뭐 책정된 게 있지만 음. 예. 뭐 디테일한 거는 그거는 예. 그렇다. 네. 그러면 파트 A 그 B에서 구체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파트 B는 이제 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검사나 의사 보는 거, 음. 메디칼 혜택, 네. 그거를 담당하죠. 검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병원 바깥에서 받는 는 의료 혜택이라고 모든 그런 이해하시면 걸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과 치료나 보청기나 안경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서플리먼트 파트 C, C 그게 C나 네. 주로 우리가 서플러먼트는 이제 다른 형식이죠. 연방 프로그램이고 80%를 연방에서 네. 지불을 하죠. 메디칼 비용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치과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 안경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그거를 바이든이 그런 하겠다. 문제를 지금 언론 중에 있죠. 그러나 이제 보통 어드밴테이지 파트 C에서는 예. 치과 혜택이나 안경, 네. 또 보청기 이런 걸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본인이 필요한 거. 그리고 하셔도 특히 되고. 그 어떤 회사는 치과가 또 더 많은 혜택이 주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다른 혜택, 의료진이나 이런 게 아주 편하고 예. 본인이 코페이 문제가 부담 없이 하는 회사가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다를 뭐 수 한 있다. 플랜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진짜 바이든 대통령 정책처럼 들어오면 참 좋겠네요. 가능성 그렇죠. 있다고 보세요? 이미 그 결정된 걸로 아는데요. 그래요? 네. 그 시행은 언제 되는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그것만 안 이제 됐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네. 결정이 된 거고 네. 이제 시행 날짜만 나오는 건데 우선 당장 지금 어쨌든 변경 기간이긴 한데 아직 내년도께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네요 아직은. 거의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가입은 네.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되고. 10월 1일부터는 이제 마케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마케팅 됐고 그게 이제 그런 치과 치료나 이런 것들이 파트 A로 들어온 거는 그러면 A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추가로 메디케어 있는 분들한테 네. 그런 추가 혜택을 네. 넣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얼마만큼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네. 안 나온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게 시작이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중간에 또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플랜도 그런 또 건- 변경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네.